하나의 컴퓨터 100대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동영상 파일에다 그럼 100개를 쪼개서 거기다 다 각각 저장해 놓거나 연산을 거기다 맡겨서 다시 재조립하면 되거든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재조립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년분으로 둘 수 있고 암호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총 지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100개를 놓고 1000개를 놔도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 케이스가 필요 있을까요? 네, 컴퓨터 케이스가 뭐 거기에 디스플레이 장치, 이렇게 모니터도 필요 없고 연산이라든지 기타 일처리만 하려고 하면 그죠? 그냥 그 마더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만으로도 가능하죠. 그거를 쭉 이렇게 1000개를 놨다고 합시다. CPU처럼. CPU를 제가 그 대중소로 만든다 그랬죠. 면적 대비해서 CPU를 첫 번째는 원칩으로 만들었을 때 대중소 크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열만 이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이렇게 숫자를 일꾼의 숫자를 CPU 숫자를 많이 늘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그 GPU 개념을 담은 이런 그 CPU를 약간 병렬 처리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LU도 숫자 많이 늘리고 해가지고 그 원칩으로 만들어서 AI 칩으로 만들었죠. CPU가 있고 병렬 처리 연산에 관한 이렇게 어떤 GPU 개념의 CPU가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대중소로 숫자리가 많으면은 이를 분산해서 처리해가지고 총 합산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제 이론은. 그래서 이게 마더보드 하나 정도면 이렇게 그 컴퓨터를 연산이나 이렇게 슈퍼컴퓨터처럼 저장하거나 이런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하드 디스크 말고 그냥 SSD로 이렇게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SSD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드 디스크 그건 이제 이렇게 더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저장해도 되는 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SSD에서 이렇게 하드 디스크로 옮겨가는 이런 방식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에 외장 케이스가 필요가 없이 마더보드하고 이런 그 저장 장치 이 정도만 있으면은 아니면 거기다가 GPU를 좀 달아가지고 병렬 처리 연산에 좀 특화된다면 그것도 같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꼭 그거를 외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럼 마더보드 한 칩에다가 옆에 GPU들을 딱 달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GPU들을 쭉 달아놓거나 아니면 CPU를 GPU 개념으로 이렇게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하게 해서 원칩으로 만들고 원칩으로 만드는 거 말고 또 이렇게 약간 마더보드 안에 좀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칩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100개, 1000개를 묶어 놓으면 정보를 나눠 갖고 다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되면 슈퍼컴퓨터를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부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저거 보면은 그 비트코인 그 채굴 하듯이 촥 놓잖아요. 그 정도 부피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부피도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전기 정도. 그다음 마더보드 이렇게 이만한 거하고 저장 장치 SSD가 됐든 뭐 또 다른 것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저장 장치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을 분산해 갖고 저장해 갖고 이렇게 쫙 분산하고 연산 다른 일처리도 분산해서 하고 그래서 총 합산만 해준다는 거죠. 이런 개념만 총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총사령부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중간사령부에 있어가지고 총 이렇게 정보를 합산해 갖고 처리해주는 이 개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마더보드하고 저장 장치 이론적으로 뭐 1000개 놓으면 그리고 1000개 놓으면 슈퍼컴퓨터 부피로는 마더보드 부피가 뭐 얼마나 크게 부피가 가겠습니까? 외장 케이스가 사실 필요 없는데 전원 서플라이는 당연히 각각 들어가지고 전원 정도는 각각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발열만 이제 해결해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그 에어컨 선풍기 같이 동원해서 이렇게 먼지만 끼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바람만 쐬져 갖고 발열을 없애주면 된다. 에어컨 플러스 선풍기로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방해갖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외장 케이스를 좀 개방시켜서 먼지 끼는 부분은 좀 있긴 한데 아니면 그 바람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게 먼지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000개를 마더보드 1000개를 놓고 저장 장치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면 그 부피도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1000개, 2000개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슈퍼컴퓨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상관없지 않나. 이 정도면 그렇죠. 데이터 센터, 소규모 데이터 센터가 가능하겠죠. 회사 내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관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싸게 구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더보드 하나에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 몇십만 원, 이론적으로 뭐 한 몇십몇 한 30만 원? 네, 30만 원도 안 되죠. 고가로 만들어도 뭐 30만 원, 40만 원이라고 합시다. 40만 원 이렇게 100대면 4천만 원이고 1000대면 4억밖에 안. 슈퍼컴퓨터 하나에 엄청 싸죠. 이렇게 해서 물론 추가적인 또 비용이 들겠지만은 엄청나게 쌉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회사 내에서 따로 자기네들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어떤 통신칩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주고받는 모든 통신칩을 이와 같이 똑같이 마더보드 개념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통신칩에서 신호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신칩 하나에 몇 개의 신호를 처리하시고 용량별로 틀리겠죠. 용량을 통신칩을 갖다 자잘하게 수없이 나가지고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슈퍼컴퓨터 만들듯이 만들면은 이동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 신호를 이런 식으로 분산해 갖고 빨리 하면 무선 신호다 합시다. 무선 신호, 이동통신은 무선 신호니까 하나당 처리를 통신칩 하나에 몇 개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번호를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수없이 이렇게 하고 통신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없이 만들어 놓으면은 뭐 웬만한 이동통신은 그렇게까지 구축 비용이 그렇게 안 들이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슈퍼컴퓨터 만든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신호만을 처리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